이 수세미 보이시나요? 대단한 수세미예요. 왜냐하면 가격대를 보세요. 지금 8개를 9,000원에 파는데 이분 지금 3개를 16,000원에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세미 1, 2, 3, 4, 5, 6, 7, 8, 90 이 분들 중에 왜 이 수세미만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살까요? 왜 그렇죠? 딱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수세미 시장에는 원래 디자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수세미 시장에 디자인이라는 거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겨울 시즌템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커머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소싱, 제품을 고르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셀러들이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어떤 제품을 골라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잘못된 제품을 보통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품을 잘 고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소싱 전략, 나만의 소싱 원칙, 이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보통 소싱의 원칙이 있는 분들은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소싱을 하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제품을 판매한다, 나는 이런 건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정확하게 갖고 계신 셀러가 아마도 10명 중에 1명도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셀러들, 100명 중에 한 95명의 셀러들은 기본적으로 남이 좋다는 걸 합니다. 남이 좋다고 이야기한 거, 또는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도 이거 어때? 라고 이제 다른 주위 분들에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판매를 할 때 답변을 듣게 되죠. 보통 어떤 답변을 듣게 되냐면, 아, 그런 제품은 별로야, 또는 아,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이제 좋은 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또는 저 같은 강사나 유튜브에서 이런 제품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 나도 그 제품을 같이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커머스로 돈을 버는 원리는 수요라는 게 딱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쿠팡에 하루에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접속을 해요. 막 이것저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접속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라는 게 있고, 수요가 예를 들어 100이 있는데 공급이 50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공급을 50을 채우면 채운 만큼 그대로 다 팔리고 나는 돈을 벌게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요가 100이에요. 근데 공급이 이미 200이에요. 이런 시장에 내가 제품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제 공급한 사람들끼리 싸워야 돼요. 싸워서 내가 더 좋은 제품이라는 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판매를 못 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나 이 사람보다 좋은 제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더 싸게 파는 거. 내 마진을 줄여가지고 제품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품 판매는 되는데 마진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상태예요. 아무런 원칙이 없이 소싱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이제 쿠팡이 수수료도 많이 받고 앞으로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것들 혜택이 좀 줄어들고 점점 더 운영비가 빡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제품을 골라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원칙으로 소싱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로 가치 있는 영상이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사업이 달라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셀러들이 이 소싱 원칙은 얘기 안 해요. 다른 건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일단 제품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입고를 어떻게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하고 무슨 전략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 근데 이 소싱 전략은 없어요.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싱을 하는 원칙을 갖는 것이 남들보다 유리한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없으면 남이 하는 걸 따라하게 되고요. 남이 하는 걸 따라한다는 건 남과 싸우게 되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제품이 남들보다 좋다면 뭔가 다른 방식, 광고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한다든가 외부 마케팅을 쓴다든가 핫딜을 한다든가 좌우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데, 제품 자체를 이미 다른 사람과 같은 걸 가져온 상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
싸게 파는 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들과 같은 걸 파는 거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은 남이 하는 걸 더 이상 따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은 제품을 팔지 않고 나만의 원칙과 그 원칙을 이용한 나만의 제품을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쿠팡 소싱의 원칙 2025년 개정판. 기본적으로 원칙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수요가 많은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잠깐 이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가 많은 걸 하게 되면요. 수요가 예를 들어 10명인 제품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10분 중에 제품을 정말로 가격 비교까지 꼼꼼히 하고 제일 좋은 제품을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걸 삽니다. 그리고 이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는 비싸도 사요. 그냥 개의치 않아요. 우리가 휴지 같은 거 살 때 세상에서 가장 싼 거 삽니까? 안 그래요. 적당한 거. 그냥 눈앞에 보이고 적당해 보이고 리뷰 많고 그런 걸 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제품을 까다롭게 고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구매하고 잊어버리는 사람. 이분들이 딱 좋은 타겟이에요. 자, 그러면 10명 중에는 이분이 3분이 있어요. 근데 100명이면 어떨까요? 3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면요? 300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노력을 제품에 들였을 때 그 노력에 반응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요는 무조건 많은 걸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수요가 많은 게 몇만부터 많은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월검 생량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3만 정도는 돼야지 내가 뭔가를 도전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은 10만 이상을 선호해요. 10만 근처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제품군에는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3만 명, 4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만큼 반응하는 소비자도 많다는 거죠. 수요가 많은 제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적은 것만 집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가 시작될 당시에 이렇게 해서 돈 번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플랫폼이든 시작하는 단계에는 아직 셀러가 가득 차기 전에는 당연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공간은 당연하지만 수요가 많은 것부터 차기 시작해서 수요가 적은 것으로 차고 끝이 나요. 근데 지금 2025년에 쿠팡은 비어있는 공간 같은 거는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나 어차피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돈은 못 벌어요. 예전처럼 이제 아무거나 올려가지고 무조건 판매가 되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끝이 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수요가 많은 게 다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이런 제품 좋다 하는 거는 다 일단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누가 이런 제품이 좋다고 얘기했고 나 이걸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요 라고 한 제품들은 다음 시즌에 모든 사람이 그 제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는 100인데 공급이 200, 300, 1000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돈을 버냐? 정말 다 죽이고 혼자 남은 사람, 라스트맨 스탠딩 하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남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품들은 일단 다 거르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원칙. 남이 알려준 제품도 하지 마세요. 남이 알려줬다는 거는 이미 그 제품을 잘 팔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걸 봤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제품도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같이 생각해갖고 들어온 사람들과도 또 싸워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금방 꽉 차버리겠죠? 여기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게 고통스럽죠. 알고 있어요. 이걸 못 찾으니까 당연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이걸 못 찾으니까 강사를 찾아가서 뭘 팔아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이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못 찾겠으면 찾을 때까지 노력한다가 맞습니다. 내가 못 찾겠으면 남에게 물어본다를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무슨 제품을 가지고 와도 남과 싸웁니다. 남과 싸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나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제품을 가지고 와도 광고를 돌리면 손해를 봅니다. 나도 광고하고 나처럼 똑같은 사람들도 같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에 경쟁이 붙어서 광고 단가가 높아지고 광고 단가가 높아지면 판매가 돼도 마진이 없는 상황. 이게 그냥 세트예요.
남이 좋다는 제품, 남에게 물어본 제품을 가지고 오면 광고를 돌리면 광고 효율이 안 나오고 팔아도 마진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그냥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수요가 많은 걸 해야 되겠다.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는지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시장 수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장에 공급된 양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공급이 부족한 것만 공급하면 돼요. 그래서 우연히 별 생각 없이 아무거나 그냥 랜덤으로 공급을 했는데 아무거나 사서 쿠팡에 로켓크로스 입고를 시켰는데 잘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바로 전형적으로 공급이 잠깐 부족해진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우산을 예를 많이 들어요. 이걸 우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우산이 필요 없는 사람 같은 건 없죠. 여름 시즌이 되면은 우산을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 우산을 잃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몇 천만 개씩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쿠팡의 공급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사가지고 뭐 100개 정도 사가지고 여름에 집어 넣으면 처음에는 안 팔려요. 근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에 우산이 100개 있어요. 근데 오늘 우산 사고 싶은 사람이 80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산을 올린 나는 안 팔려요. 오늘 우산 올렸으니까. 내가 10개 올렸으니까 100개가 아니라 110개가 됐죠? 근데 80명이 사고 싶어요. 80개가 팔리고 30개만 남고 그 남는 30개가 내 거예요. 자, 이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비가 왔어요. 연속으로. 그러면 쿠팡에 남은 우산이 30개밖에 없는데 다음날도 50명이 우산을 사고 싶어요. 이때 내 우산이 다 날아갑니다. 우산을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경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산을 올려놨는데 한참 동안 안 팔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품절되는 상황. 우산은 이렇게 100개를 올려놨는데 3개, 5개, 10개 이렇게 팔리다가 품절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져요. 하루에.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의 싸움이구나. 따라서 우산처럼 여름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 이런 제품은 어떻게 보면 공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 우산을 가장 많이 판 분은 7월 달에만 우산을 12만 개를 파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12만 개 우산 팔리면 하루에 4,000개 파는 거죠. 그렇게 안 팔리고요. 비가 오면은 몇만 개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가 또는 공급이 얼마나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직접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자 이제 시크릿 모드로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좌측 상단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생활용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활용품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잘 팔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팔리죠, 그죠? 여기 생활용품의 상위 판매자들을 보면은 막 무슨 섬유 유연제, 화장지, 물티슈 이런 거 팔고 있죠? 이게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죠? 디퓨저 같은 거는 의외로 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정말로 하기 쉬워. 이거는 캔톤 페어 저랑 같이 가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디퓨저도 잘 파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제대로 된 제품, 진짜로 와 이건 진짜 멋있다 하는 제품 파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 보세요. 이 제품 누가 파는 건지 제가 모르는데 그냥 되게 평범한 제품이잖아요. 병에다가 이렇게 꽂혀 있고 끝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정말 비싸고 좋은 제품들은 이런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쿠팡에 적용해 보는 거, 그런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급이 부족한 제품이에요. 쿠팡에 디퓨저 공급은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레드오션인데 야 이런 귀여운 디퓨저는 없네? 그럼 이건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귀여운 병에 담겨있는 디퓨저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너무 좋은데? 자, 근데 지금 이거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 귀여운 디퓨저.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유튜버들이 알려주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자, 그럼 원리만 알아가시면 돼요. 원리만. 자, 또 뭐가 있냐면 좀 내리다 보면은 자, 이런 거. 사선 커팅 테이프 클리너. 이런 것들도 포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손잡이가 고정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손잡이가 고정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품을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게 공급이 없는 제품을 찾는 거예요.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칫솔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제품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거 잘 파는 이유 알 것 같네. 디자인 보세요. 얼마나 깔끔해요. 디자인 정말 깔끔하고 남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좀 내리다 보면 1페이지를 넘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1페이지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세미. 한번 볼까요? 내가 수세미를 할 수 있을까요? 3M이 지금 잡고 있는 이 수세미 시장을 내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세미 한번 쳐볼게요. 이러면 수세미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런 스카치브라이트가 팔고 있는 이런 형태의 수세미는 우리는 못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길 가능성이. 자, 그럼 제가 시장에 공급이 가득 차 있는데 아직 비어있는 수요가 못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 이거 잘하셨네. 이거는 뭐냐면은 롤 타입 세제고요. 그리고 수세미랑 세제가 일체형이에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물만 묻혀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는 수세미는 처음이라 신기하네요. 맞아요. 이게 따로 세제가 필요 없고 이것만 그냥 이렇게 마른 수세미만 가져가면 물만 묻히면은 바로 세제가 나와가지고 씻을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의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캠핑용품으로 포지셔닝 해도 되겠고, 그리고 수세미가 다회용 수세미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렇게 고객에게 강조하면은 일회용 수세미를 집안에서 쓰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보세요. 오염된 수세미 또 쓰기도 찝찝하고.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제품 팔 수 있다. 이런 제품이 좋은 제품. 아직 공급이 많이 안 된 제품.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히 빌드업 해가지고 팔고 있죠. 그죠? 특허도 막 출원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자, 여기 다 그저 그런 수세미인데, 자, 이 수세미 보이시나요? 스크럽데디. 이 스크럽데디라는 수세미는 대단한 수세미예요. 왜냐하면 가격대를 보세요. 지금 8개를 9,000원에 파는데 이분 지금 3개를 16,000원에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세미 1, 2, 3, 4, 5, 6, 7, 8, 90 이 분들 중에 왜 이 수세미만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살까요? 왜 그렇죠? 딱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수세미 시장에는 원래 디자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던 거예요. 전혀. 근데 수세미 시장에 디자인이라는 거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 이게 바로 포화된 시장에서 시장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과 비슷한 수많은 제품들이 이미 중국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걸 알려드린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제품을 보면은 디자인이라는 게 아예 없죠. 존재하지 않죠. 유일하게 7등 제품, 이 제품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지금 5배, 6배가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한 개당 1,000원짜리 제품을 한 개당 5,000원에 팔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지금 당장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소싱하면 될까요? 제가 이걸 말한 이상 앞으로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생겨요. 원칙을 아셔야 돼요. 원칙을. 이제 디자인이 전혀 없던 제품도 사람들이 디자인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은 정말로 많이 찾을 수 있겠죠. 원래는 디자인이 전혀 없던 제품군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것도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난 그 사람에게 디자인을 줘봐야겠다. 그러면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이 원래는 나는 디자인 있는 걸 사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팔아서 억지로 디자인 없는 걸 사던 사람이 이걸 사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제품은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